전 감자고요.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기반으로 기본 뼈대에서 여러 가지로 확장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좌측 상단에 모델입니다. 전 모델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모델은 Cbit AI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드네.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샘플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죠. 요거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고 구글 드라이브에 모델이 있는 곳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콜앱에서 실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구글 드라이브의 SD 폴더 안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서 모델스라고 있습니다. 위에 모듈스랑 헷갈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모델스에 들어갈 겁니다. 모델스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스테이블 디퓨전 들어가면 여기 있죠. 여기에 모델 파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모델 파일의 용량이 일단 여기도 3.82잖아요. 꽤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공짜로 구글 드라이브를 쓰시는 분들은 용량 생각하시고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 폴더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 여러분들이 넣었던 모델이 나타날 거고 그 모델을 선택합니다. 잘 작동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요 중에 저는 요 누님으로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제너레이션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어 줍니다. 자, 또 네거티브도 복사해서 넣어 줍니다. 참고로 여기 프롬프트는 이렇게 그려줘 하는 거고요. 요 밑에 네거티브는 이런 건 그리지 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우 퀄리티라던가 혹은 어글리라던가 뮤테이티드 핸즈 poorly drawn hand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얘가 손을 잘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 달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CFG 스케일은 7입니다. CFG 스케일 7로 두고요. 스텝은 25, 스텝은 지금 20인데 25로 늘릴게요. 그리고 샘플러는 EULERA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 시드 요거 복사해서 시드를 넣어 줍니다. 각각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 4장을 만들 겁니다. 일단 배치 카운터를 4장으로 늘릴게요. 자 그리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생성이 될 건데 간혹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빨리 되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편집을 해서 그렇고요. 더럽게 오래 걸립니다. 자 다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원본이고 요 놈들이 바로 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찾은 겁니다. 얘가 좀 느낌 비슷한데요? 예, 이렇게 이미지는 랜덤하게 생성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모델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델을 제가 다른 놈으로 바꿔볼게요. 모델을 바꾸면은 요렇게 회색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바뀝니다. 저는 AOM3A2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동일하게 4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모델에 따라서 나오는 게 완전히 다르죠. 마지막으로 다른 모델 하나만 더 해볼게요. Chillout Mix 뭐 요런 모델인데요. 요걸로 한번 다시 4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느낌 다르죠. 여긴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있는 여성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엔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작품은 다르게 나온다 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나는 이런 그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시빅 AI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림 스타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엔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이미지 투 이미지로 가져와서 수정을 한다. 요런 큰 흐름이 있고요. 그러면 텍스트 투 이미지에는 뭘 넣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걸 넣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는 뭘 만들 것인지,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 배경은 어떤지, 토스트인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사람보다는 사물이 좀 더 오류 없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성을 할 때마다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할 때 한 번에 하나를 생성하는 것보다 지금 저는 4장을 생성하고 있잖아요. 여러 개를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아까와 또 다른 이미지가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 프롬프트를 넣게 되고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가 생성될 때 옵션들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아내는데요. 프롬프트부터 시작해 보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4개 정도 한번 생성해 볼게요. 생성하게 되면 굉장히 심플한 단어죠. A woman on street. 길에 있는 여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한번 결과를 보죠. 이런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롬프트가 너무 크고 너무 개념적이다 보니까 얘는 그냥 지가 그리고 싶은 걸 맘대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은 내가 원하는 그냥 길 위에 있는 여자를 가능한 다양하게 그렸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는 좋지 않은 프롬프트입니다. 그럼 어떤 프롬프트가 좋은 프롬프트냐? 그냥 길 위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요렇게 영 레이디고 눈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웃고 있고 옷은 어떤 걸 입고 있고 자세는 어떻고 그리고 장소는 어떻고 등등등을 넣어주는 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보죠. 자,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좀 더 비슷한 성향의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넣어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이 이미지의 특성을 넣고 싶다면 강력한 키워드를 넣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엠마 왓슨을 넣는다고 해보죠. 엠마 왓슨을 넣고 제너레이트를 해보면 자,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보시면 제가 엠마 왓슨을 넣었는데 엠마 왓슨과 비슷한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손이며 팔이며 뭔가 좀 이상하죠. 요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상한 부분들이 잡혀집니다. 그러면 어떤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넣느냐 요런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룰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보통 공통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시빅 AI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와 비슷한 곳에서 네거티브 프롬프트 복사해서 붙여놓고 생성을 하면 이런 좀 이상한 부분들이 훨씬 더 빨리 잡힙니다. 자,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전처럼 팔이 3개라던가 뭐 그런 느낌은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또 다른 파워풀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 스타일을 넣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포토그래피로 넣게 되면 자, 어떤가요? 그림 스타일이 달라졌죠? 얼굴이 좀 그렇긴 한데 요거는 또 조정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프롬프트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 요게 좋은 그림을 만드는 기초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콤마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롬프트 넣고 콤마 한 칸 띄우고 어떤 프롬프트 넣고 콤마 한 칸 띄우고 요렇게 되고요. 뭐 괄호를 넣는다거나 숫자를 넣는다거나 뭐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 샘플러는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림 한 장 보여드렸지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일단 요 샘플러를 한번 해보면 EULERA라는 샘플러이고요. 요런 느낌이네요. 자, 보셨죠? 그리고 DPM2A로 한번 해볼게요. 요런 느낌이고요. 아하, LMSKARRAS 요걸 한번 해볼까요? 생성을 해보면 자, 요런 느낌입니다. 이거 괜찮은데? 여튼 여러분들이 샘플링 방법을 선택함에 따라서 그림이 바뀌긴 하지만 뭐 큰 변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서 내가 원하던 그림 스타일을 찾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기본 세팅된 EULERA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프롬프트는 좀 부실한 프롬프트니까 프롬프트를 요 누님 걸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샘플링 메소드를 선택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샘플링 스텝스라고 있습니다. 샘플링 스텝스라고 있는데 요건 뭐냐면 스테이블 디퓨전이 노이즈에서 디노이즈로 가는데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텝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흐려지고 높으면 높을수록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15를 한번 해볼게요. 제너레이트를 해보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단계다 보니까 확실히 속도는 빠릅니다. 단계를 늦게 거쳐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15로 하니까 확실히 속도가 빠르네요. 자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클릭을 해보면 요런 느낌이네요. 저희는 좀 선명한 걸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요런 느낌이야. 자 대충 보셨죠? 이제 샘플링 스텝을 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 이상은 잘 안 올리더라고요. 시간은 15보다는 훨씬 오래 걸리겠죠. 한번 해보죠.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시면 와 확실히 선명해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구체적이고 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샘플링 스텝을 높이면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나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쨍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 같은 이미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델을 한번 바꿔서 계속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옵션 3개 한번 알아볼게요. 리스토어 페이스는 얼굴이나 눈이 이상하게 나왔을 때 해당 부분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옵션이고요. 타일링은 이미지를 타일화하는 기술입니다. 하이레스 픽스는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하는데요. 512 곱하기 512를 1024 곱하기 1024로 해상도를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요걸 왜 쓰느냐? 밑에 있는 요 기능으로 이미지를 높여주면은 시간이 더럽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이레스 픽스로 업스케일링을 해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은 이미지 계속 생성하면 좀 지겨우니까 모델을 바꿔서 한번 계속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이미지의 크기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512 곱하기 512를 가장 많이 하고요. 세로 또는 가로의 크기를 변경하면 이미지 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전신 이미지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세로가 긴 이미지를 넣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제가 512 곱하기 824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죠. 이미지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세로 이미지를 길게 했더니 이미지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요런 거, 요런 거. 그런데 한 장 빼고는 다 상반신만 나오네요. 그래도 요게 제일 나머지 사진보다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를 더 늘려볼까요? 1024. 그러니까 가로보다 딱 2배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확실히 그림이 길어지니까 상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는데 여기 보시면 얼굴이 2개 나왔습니다. 좀 크게 볼까요? 요거 잘 나왔고요. 요것도 잘 나왔고 요것도 잘 나왔지만 보시면 요거는 돌연변이가 나왔습니다. 이미지의 높이를 너무 크게 하면 요런 에러가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한 512 곱하기 512로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죠. 요 사이즈 512 곱하기 512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다 라는 얘기 하고요. 자 이제 모델을 딴 거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배치 카운터랑 배치 사이즈가 있습니다. 배치 카운터는 순서대로 4장을 만드는 겁니다. 한 장 만들고 한 장 만들고 한 장 만들고 한 장 만들고 보시면 자 요렇게 한 장 만들고 요렇게 또 한 장 만들고 요렇게 또 한 장 만들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한 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 처리가 되면 요렇게 나옵니다. 한번 크게 보면은 요렇게 전 요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그냥 좋더라고요. 자 요렇게 4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치 카운터를 하나로 두고 배치 사이즈를 4개로 했습니다. 똑같이 4장을 만드는데 차이는 뭐냐? 배치 카운터는 순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치 사이즈는 한꺼번에 4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열받을까요? GPU가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PC나 맥북에 GPU가 좋다 라고 한다면 배치 사이즈를 올려주시면 동시에 만들다 보니까 빨리 만들겠죠. 그러나 부하는 엄청 세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콜앱으로 돌리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배치 사이즈 하지 마시고 배치 카운터를 하시는 게 GPU의 부하를 적게 준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자, 보시면 동시에
4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생긴 건 다 똑같이 생겨도 결국에는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GPU의 성능이 좋다면 배치 사이즈를 키워서 만드시는 게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다. 그러나 GPU가 딸리면 배치 사이즈를 줄이고 배치 카운터를 늘려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녀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미지의 개수는 배치 카운터 곱하기 배치 사이즈고, GPU가 딸리면 배치 카운터를 늘려주시고 GPU가 빵빵하면 배치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되고, 저는 2 곱하기 2로 한 번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2개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죠. 2개씩 2번. 그래서 총 4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들인데요.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렇게 4개 만들었고 각각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CFG 스케일은 얼마나 프롬프트를 따를 거냐인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프롬프트를 따르고 낮으면 낮을수록 프롬프트를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더 따르라고 12를 한번 해 볼게요. 눌러주면, 자, 프롬프트를 따라 달라고 20으로 높였고요. 일단 요런 느낌이고요.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따르지 말라고 4로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정말 여러가지로 창의력이 많은 이미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CFG 스케일은 7로 두고요. 이제 시드인데요. 시드는 비슷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값을 넣어주고 -1은 랜덤입니다. 자, 그러면 모델을 또 하나 바꿔서 랜덤으로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자, 요런 느낌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요런 느낌이고요. 자, 이제 요 이미지의 시드 번호, 요 시드라고 있잖아요. 복사해서 여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하면, 자, 어떻습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나나요?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원본 이미지와 비슷하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이미지가 있으면 시드를 꼭 넣어주시고, 제가 요 이미지에 시드를 한번 넣어서 이렇게 시드를 바꿨고요. 생성해보면 다른 이미지가 나올까요? 한번 볼게요. 요게 시드를 바꿨는데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드는 어떤 이미지를 참고해서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연한 차이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요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로 넘겨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 과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